우리 그 머나먼 이웃 중국 이런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하고 우리가 뭐 떨어져야 장래는 산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고 인구가 제일 많은 4대국, 소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하고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교만 잘하면 평화도 있고 돈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지만은 특히 외교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 2, 3월 네. 1분기 무역 적자가 224억 달러입니다. 네, 네. 여기에서 늘 흑자를 내던 중국에 대한 대중 무역 적자가 78억 8천만 달러. 네. 그러면 80억 달러가 적자인데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무려 41%나 그렇죠. 감소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못 팔게 하니까 또 네. 중국이 수입 안 하니까 네, 네. 그런다고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때 가서 전기 자동차 IRA 네. 가기 전에 현대와 기아는 안 된다. 네, 네. 반도체 오미크론 미국 업체를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한국도 팔지 마라. 네. 아니, 자기가 못 판다고 우리 못 팔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터리도 네. 마찬가지인데 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미국 패드뱅크에서 0.25%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수출 회사가 공장이 2,600개가 닫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못 먹고 사는데. 근데 그게 외교로 해결되잖아요. 외교가 돼야죠. 그래서 미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하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1,000억 달러 퍼주면서 59억 달러 갖고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물론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다 좀 공장을 지어주면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 바이든 대통령이 Make it in America, manufacturing in America.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보조금도 주고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00억 달러 했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한 만큼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IRA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건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교다 이거죠. 그러면 왜 이번에 왔잖아요. 가시면서 129명의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서 8조 네. 59억 달러를 받아왔느냐? 7조 8천입니다. 예, 이걸 자랑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물론 나는 문화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4년간. 4년간 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서 잘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4년간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3조 3천 하겠다는 건데 그런 거 없어도 가만히 놔둬도 8천억씩 1년에 해요. 넷플릭스가. 그렇지만은 실적을 위해서 좀 얘기한 것이 뭐가 그렇게 나빠요? 아니, 하잖아요. 꼼수잖아요. 우리 진보도 대통령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 돼. 꼼수면은 아니 넷플릭스가 꼼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서 홍보한 거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나는 우리는 넷플릭스 133조나 넷플릭스 문제를 김건희 여사한테 중간중간 보고하고 이거 보고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나는 그것을 듣고 야 이거 이순자 여사가 다시 영부인 됐나? 최순실이 또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것은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또 미국에서 약 8조 투자를 받아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글로벌 시대에 아니, 타당하다.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33조하고 8조는 천억 달러를 133조 네. 미국에서 투자를 했으면은 우리도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응? 그리고 미국 것도 우리한테 투자를 하니까 그것은 이번에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네. 대전에 뭐 그죠? 그 독일의 제일 큰 제약회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는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아니 서로. 투자한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함으로써 바이든의 재선 운동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투자라는 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법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장사하도록 해놔야죠. 중국에 와서 해결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입도 뻥긋하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미 정상회담을 정리하면서 경제와 안보인데 경제는 빵점이다. 안보는요? 안보는 60점이에요. 안보는 다 잘못했는데 저는 아니 NPT 준수해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극우 보수들이 요구하는 핵무장을 하자. 재배치해라. 이건 딱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네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안보관과 이번 네. 한미 정상회담은 실패했다. 이렇게 네네.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더라고요. 무조건 지지하는데 뭐 대깨윤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윤석열 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아무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평론가들도 뭐냐 이른바 확장 억제를 강화했잖아요. 그렇죠. 문서가 없던 걸 문서로 남겨서 네.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은요 우리만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저쪽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대만 문제를 오버해가지고 발언하셔서 네. 중국이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 보복을 할 것이고 네. 또 북한의 핵 네. 확산 등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푸틴이 네. 북한에 무기 지원하겠다. 만약 지금 현재 2% 부족한 북한의 ICBM을 러시아에서 지원해주면 우리도 문제가 되지만은 미국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확장 억제도 강화됐다 이런 말이에요. 한미일 네. 군사 동맹을 하는 것은 북중러의 군사 혈맹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장 억제가 강화되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한미일 군사 동맹은 절대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말하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독도. 그게 어떻게 동맹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일본이 네. 그러한 군사 활동을 하려면은 자체적으로 네. 개헌을 해야 돼요. 자위대가 국방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면은 뭐 다국적군이 공해상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네. 그렇지만 한미일 3군이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명백히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 땅인데 독도가 우리 땅인데 그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동맹이 될 수는 없대. 영토 갈등이 있는데. 그렇죠. 또 하나 그러면 우리도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또 하나는 나가서 해야죠. 여태까지 그동안의 정부는요.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후에 그동안의 정부는 진보나 보수나 말할 거 없이 핵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평화 정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고. 4대 강국에 쌓여 있는 우리가 외교만 잘하면 평화와 돈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발칸반도는 화약고다, 세계 화약고다 뭐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발칸반도의 리스크를 전 세계인이 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핵 전쟁을 전제로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우리도 핵으로 박살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왜 핵 전쟁을 전제로 합니까? 안 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게 네네. 우리 언론들도 진보 세력들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 네.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병행 추진이 돼야지 무조건 여기서 여기다요 확산 억제한다고 해서 북한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북이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핵으로 쏜다. 이건 전쟁 하나마나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죠. 양쪽이 다 망하는데 그렇죠. 누가 승리합니까? 최후의 승리가 있다 한들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성경환으로 이 길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한반도가 핵전쟁 위험지구다라는 리스크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투자하겠냐고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남한은 핵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인데요. 그것이 핵전쟁 코리안 리스크. 그렇지만 핵전쟁은 아니었어요. 아니 글쎄. 리스크가 걸렸어도. 그러니까 두고 봅시다. 어쨌든 아니 넷플릭스가 하잖아요. 대통령이 미국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만찬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만찬에서 노래하시는 거 저 실장님께서 언급하셔가지고 박살났잖아요.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박살이에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 대통령실에 미국 백악관에서 먼저 대통령실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시느냐? 네. 그걸 배경 음악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네. 제가 국정원장 임명장을 받을 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무슨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You Raised Me Up 이걸 했더니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소절 부르겠다. 나는 이런 게 교감을 해요. 조정을 해요.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아메리칸 파이의 작곡가의 기타를 서명받아 가지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그 다음 소절이 굉장히 경쾌하고 조 바이든 주니어, 바이든 대통령의 큰 아들이 개사를 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소절까지 불렀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듀엣을 할 건데 왜 이런 것을 알았으면은 그런 얘기를 조율하면서 거기까지 못 갔냐? 대통령실이 그렇게 바보냐?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지.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국빈 만찬장에서 듀엣을 했으면은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바보 대통령실들아, 비서실아 했더니 나한테 국익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작태를 왜 하셨습니까? 이거 심히 국가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또요. 중국의 CCTV, 중앙 TV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뭐 중국 신문에도 보도돼서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지만은 중국 언론이 그렇게 비난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반국가적 작태는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 해서 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실에서 거기까지 스타디해가지고 컨택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한미 정상의 듀엣이. 그렇지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뭐 아쉬울 거 없어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잘해야죠. 박수 받고 엄청나게 의회에서는 그냥 기립박수 받고 막 그랬어요. 아니 실제로요. 김대중 대통령도 영어로 연설을 하셨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발음이 나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시더라고요. 발음도 좋고.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 때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신문에서 일면 탑으로 영웅이 돌아왔다요.
네. 그리고 뭐 MBC, ABC, CBS 다 하고 소위 영어로 그냥 직접 인터뷰를 해서 내리킨 같은 그런 CNN 토크쇼에 나왔죠. 그렇죠. 이런 데 나갔는데 윤석열 외워가지고 하는 건 대통령은 아니었죠. 그것은 안 나갔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 언론이 얼마나 취급했는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화기애애하게 미국 의원들이 기립박수 치고 막 그랬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예, 그렇죠.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여야가 다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박수 안 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바이든이 와서 기시다 총리가 와서 이번에 우리나라 의회에서 국회에서 우리말로 아니 일본 말이라도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할아버지 그냥 막 광화문에 가서 제가 춤추고 다닐게요.